어쨌든 소련 사회주의권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소련으로 이렇게 흔치 않은 경험이잖아요. 소련으로 가게 된 과정, 뭐 종군 기자 얘기는 나중에 듣도록 하고, 그 얘기를 좀 더 해주시. 볼쇼이 얘기도 하셨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뭐 우리 민경훈 선생한테는 얘기하면 주사파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이제 주사파로 보는데 이제 저를 이제 주사파로 좀 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딱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신 혁명이 나면은 결국은 여기서 당신 뭐 무장봉기하자 하는 건데 무장봉기하고 나면은 국군은 어떻게 이길 거냐. 결국 승부는 혁명군이 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런 아주 끔찍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 네. 그게 86년도에 사실은 제가 그래서 잠깐 제가 주체사상파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1대1로. 뭐 거의 또 뭐 해도 좋고 뭐 나중에 해도 좋고. 그러다가 사실은 주체사상파가 못된 게 그 교육 도중에 제가 이제 좀 뭐 굉장히 심란한 상태에서 시위에 하는데 뭐 사실 가담할 필요도 없는데 한번 가담했다가 부상을 당해갖고 제가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병원 시설하면서 그 사람이랑 이제 선이 끊어지면서 이제 안 했다가 나는 뭐 이거 학생운동 싫고 주체사상파도 싫고 그냥 노동운동으로 가자. 노동운동으로 들어가서 잊어버렸는데 이 주체사상파는 뭐 나중에 알려졌지만 이제 북한도 갔다 오고 그래서 자금도 받아오고 그다음에 이게 있는데 뭐 우리 뭐 노동운동도 한다면서 뭐 조그맣게 노조 몇 개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될 건가? 그다음 아까 좀 말했지만 뭔가 지적인 영향을 그 프로그레스로부터 받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또 지적 의심도 있어요. 진짜 소련 사회는 어떤 건가? 그때쯤에 이제 88 올림픽 문제가 돼갖고 88 올림픽 때문에 이제 소련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그 당시 응원해 준 것 때문에 소련에서는 우리 굉장히 고마워했고 잠깐 약간 웃자는 얘기를 하면은 세상 일이 그렇게 되는구나. 어떤 소련인이 그 당시에 일본 대사관에 나와 있었던 뭐 노골적 소련 공작기관이겠죠. 인간이 마치 자기가 다 지휘를 해갖고 그 응원을 만든 것처럼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은 러시아에서 그 당시 소련에서 최고인정도 받았어요. 뭐 어마어마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국정원 요원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나라가 갖고 완전 그쪽을 친한적인 분위기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공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뭐 보고를 좀 과장 보고를 하다 보니까 마치 그 친소 그룹을 한국에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고를 했고 그러면 그쪽에서 뭐 그런 친소 그룹을 좀 보여달라나 아마 위에 지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구경 안 해볼래? 그래서 한번 구경하러 90년에 처음 들어갔어요. 아니 어떻게 접촉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으로? 아니 그게 누군 줄 알고 그렇게 접촉하지? 예. 아니 뭐 너무 디테일한 문제는요 좀 나중에 얘기하고 뭐 그 당시에 88 올림픽 기점으로 소련인들이 뭐 한국에 오는 거 어렵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뭐 러시아 말은 할 줄 못했지만 영어나 일본 말들 가능했고. 뭐 그런 식으로 만나고 그다음에 한국을 나가는 거는 뭐 그 당시에 여권 있고 일본까지 가는 건 아무 문제 없었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거기까지만 하죠. 야 거기선 좀 너무 미스테리한 얘기들이 많지만 아니, 일단 넘어가시죠. 미스터리 얘기 아니라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그래서 러시아로 가셔서 소련 아까 경제사 그게 92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90년에는 잠깐 갔다 왔어요. 잠깐 갔다 왔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91년에 좀 갔는데 91년에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 있을 생각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기왕이면 러시아 말은 조금 센 기초는 배워보자라고 해서 한 3개월 정도 있을 생각으로 갔어요. 사실은 91년에. 근데 문제가 이제 아까 말한 한산오단 관련해 갖고 그다음에 제가 있었던 게 국내에서 몇 명이 잡히고 그러면서 조직 사건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해외에 있으니까 뭐 아까 자꾸 저를 거물 취급하시는데 전 거물이 아니라 아주 잔챙인데 약간 그 당시에 거물처럼 된 이유가 뭐냐면 이거 좀 웃자고 얘기할게. 또 웃자고 웃으면 되니까 저 지금 빨갱이 때를 자랑한다 뭐 이런 분들인데 그건 아니고 좀 우스개 이거요. 저는 안 잡힐 때 있으니까 전부
제가 뭐 시키거나 제가 주도한 걸로 이렇게 소위 말해 이빨이 된 거예요. 솔직히 해서 그 중에 상당수가 과장입니다. 근데 제가 미리 얘기하면 그 당시에 공안 사건 이유정이죠. 거짓말은 없어요. 누군 다 조작인데 조작 제가 볼 때 거의 없죠. 설정은 거의 그냥 전 몰라요. 조작인데 이런 건 있어요. 좀 부풀려졌거나 혹은 진짜 공안 당국도 몰라서 한 거. 그러니까 공안 당국이 보니까 뭐 놈들이 잡혀온 놈들이 전부 뭐 그 당시에 제가 황성준이나 다른 이름 썼는데 그 치가 다 한 거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 치가 한 걸로 날 챙들어서 다닌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넌 귀국하지 말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조직에서 한산노당. 예. 아 한산노당이 아니라 이제 Y에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빨의 주체가 된 거죠. 그 이빨의 주체라는 말 너무 의도가 좀 아니고 설명해 주시던데. 그래서 하여튼간에 저는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뭐가 터졌냐면 잘 지냈는데 소련이 붕괴돼 버린 겁니다. 소련이 붕괴되니까 이게 뭐 거지가 돼 버릴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해서 그 당시에 레닌그라드 대학교 지금은 상페테르부르크 대학교의 한국어 선생으로 이제 발령이 나고 그래서 내가 한국어 선생으로 왜 그러면 이제 소련이 붕괴됐다지만 그 체제가 그냥 당분간은 진흙됐기 때문에 뭔가 직함이 노동 수첩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 사회에서 배급도 받을 수가 있고 주거권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배치됐는데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뭐 내가 한국어 뭐 잘 가르칠지 모르겠지만 뭐 잘 가르쳐는 보겠는데 나 한국어 가르치면서 이제 경제사를 좀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동방학부에서 한국어를 좀 가르치고 그러니까 현대 한국어. 그 당시에 이제 한국어를 가면 이제 조선어를 가르쳤죠. 정말 한국어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경제학부에 가갖고 이제 소련 경제사를 공부하는 우리나라 아스피란토라는데 우리나라 치면 이제 대학원생이죠. 대학원 과정을 해주는 거. 뭐 학비는 걔네들 없는 이제 나라였으니까 그 당시까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졸지에 좀 장기적으로 남게 됐죠. 자, 오늘은 제가 나도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흥미가 있고 사람들도 그럴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사회주의권이 몰락을 한 뒤에 러시아로 가서 영화가 됐든 뭐 공부가 됐든 했던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쭉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왜 뜬금없이 러시아를 가지? 이런 친구들이 꽤 있었어. 우선 하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제 굉장히 극도로 한국 사람들과 좀 안 만나는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좀 오해도 한 사람도 있어요. 유학 사람들이 저 새끼 되게 건방지다. 뭐 좀 제가 건방진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잘 모르는 사람들과 접촉을 안 하는 걸 원칙이기 때문에 그 초창기에는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한국 유학생들을 본격적으로 많이 접한 게 제 이력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95년도에 이제 조선일보 특파원이 되는데 그 획기적으로 되죠.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 기사거리들이 많은데 러시아 말을 좀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뭐 특채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모스크바로 왔더니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런 유형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학교 다닐 때 사회주의에 대해서 막연한 꿈, 환상을 가졌는데 이게 정말 갈 수가 있게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북한은 아직 못 가고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학비가 이제 미국 유학 가는 것보다 좀 쌌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전공에 따라 다른데 의외로 이제 재미있는 거는 영화 같은 거 쪽으로 많이 왔어요. 네.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서울대 같은 데서 연극부라든지 이런 거에서 문화운동 쪽으로 하던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미국 유학 가기에는 너무나 먼 당시 우선 학비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그 경멸하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러시아 오면은 뭐 배웠던 루카치니 브레이트니 그 논쟁 같은 것도 있고 에이젠슈타인인가요? 제가 그쪽에서는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 영화 이론도 있고 뭐 전원 포테키 네. 뭐 이런 그래갖고 나중에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너무 한쪽으로 모는지 몰라도 한국에서 그 키노라고 발음하는 한국이요. 그죠? 러시아는 끼노라고 하는데 끼노가 이제 바로 러시아 말로 이제 시네마죠. 그래서 잡지 이름도 이제 끼노가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지적으로 혹은 좌익적으로 영화 운동한다는 사람들의 어떤 이게 이
이쪽이 러시아가 됐죠. 물론 나중에 주체사상파가 나오면서 또 김정일의 그 무슨 영화 이론이 갔는데 그건 조금 더 학번이 낮은 학번들이죠. 그리고 몰라요. 뭐 평양으로 유학 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왔죠. 그래서 뭐 이름 대도 되나요? 뭐 그 서울대 학생회장이었던 김준기 씨 같은 경우도 와서 그래서 영화 배우 하고 했고 뭐 그런 분들이 와서 부기크라고 하는 모스크바 국립영화학교에서 많이들 공부를 하고 갔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그래도 사회주의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러시아 사람들이 뭐냐면 한국 학생들은 왜 이렇게 사회주의적이냐라고 할 정도로 사회주의 공부하러들 왔죠. 물론 어학이나 문학 공부하는 분들은 조금 달랐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학 문학 외에 사회과학 공부하러 왔다든지 특히 그 예술론 공부하러 온 예술론인 게 이제 피아노라는 이런 건 다른데 아까 연극, 영화 공부하는 사람들은 물론 다 그래서 상관이에요. 근데 상당수가 그쪽적인 뭐 성향들이 많았다. 그건 틀림없는. 제 주변에는 그쪽에 제가 거명을 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그 러시아의 영화와 관련해서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친구들이 상당수 있어요. 아니 제가 알기로도 그 북이 동문회가 이루어질 정도로 꼭 운동권이 아니라 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유명한 배우도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운동권은 아니고 박신양 씨. 네, 박신양 씨는 제가 기억나는 게요. 박신양 씨한테 외로 말인데 뭐 북이크 한국 유학생들이 뭐 연극을 하나 한다 그래가지고 아는 친구들 후배들이 있고서 구경 갔는데 한 명이 너무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분들은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은 약간 아마추어 같은데 정말 연기를 잘하는 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야, 저 친구는 굉장히 연기를 잘한다 그랬는데 그게 박신양 씨더라고요. 근데 박신양 씨는 뭐 사회주의 이런 거 아니었던 것 같고.